산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이거 한참 올라왔는데 여기는 대체 고도가 283. 290 됐네. 산 꼭대기에 있는 한라산의 진집으로 가는 건가? 선생님, 저 네. 고도가 집 짓는 데 문제가 있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도를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 제한이 300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리밋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힌트가 있나요? 쌍둥이 집입니다. 쌍둥이 집이요? 오, 집이 똑같은 집이 이렇게 막 있는 건가? 두 채, 뭐 세 채 이런 식으로 새 쌍둥이? 아니면은 주인이 쌍둥이거나. 꽤 높이 올라왔는데 어느 집일까요? 와, 296이네. 거의 끝집 아닌가 싶다, 여기가. 이 집이구나. 두 채가 딱 있고.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곳에 정말 쌍둥이 집이 있네요. 모양이 똑같고, 근데 각도만 이렇게 틀어가지고 두 집이 멀리서 봤을 때는 두 채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집 하면 제일 흔하게 생각하는 형태죠, 이 박공지구 형태가. 이렇게 극경사는 사실은 지붕할 때 어려워요, 경사가 심하면. 지붕 공사하시는 분들이 애를 좀 쓰셨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어요. 진짜 쌍둥이이신 것 같은데? 쌍둥이 닮았죠? 쌍둥이 아니고 그냥 자매예요. 자매세요. 네, 제가 동생인데 네네. 좀 억울한 것 같네요. 진짜요? 저희 4살 정도 터울 나거든요. 그건 아니고 언니분이 동안이신 거예요? 네. 저도 같이 가끔 다니는 그분 계시잖아요. 네, 네, 머리 선생님. 이렇게 그분하고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네. 저도 되게 억울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동갑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나고. 네. 그러시구나. 정말 남들하고 똑같이 여행 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진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주하게 됐고 너무 좋아서 언니한테도 오라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붙어서 있었고 거의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결혼을 해서도 같이 살았는데 한 3년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참고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진짜? 진짜. 근데 좀 약간 어딘지 모르게 좀 특이해요. 네. 그래서 이 특이한 느낌의 정체가 뭘까? 저희는 지붕에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평기화 아닌가요? 네. 근데 저도 특이하게 생각했거든요. 평기화로 하셨네? 그럼 기와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네네. 기와로 이제 천장을 꽉 눌러주면 아무래도 이제 박공지붕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실려서 좀 안정감이 있으면 더 좋지 네네. 않을까 해서. 네네. 제주도 분들은 그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네네네. 기와장이 날아가지 않을까. 혹시나 태풍이 와서 날아가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저걸 다 피스 작업을 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선생님들이요? 남편 형부랑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그러면? 네. 한 60% 어. 정도는 저희가 셀프로 했고 네네. 나머지 한 40% 정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뭐 네.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는 그것들은 어쩔 수 맡겼고. 없고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맡겼죠. 자매는 숲속에 집을 짓기로 했죠. 문제는 예산이 부족. 그래서 가족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기에 바람과 습기가 많은 제주 날씨를 고려해 건물의 뼈대를 모두 강철로 세운 스틸하우스를 지었는데요. 덕분에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었다네요. 하지만 일명 셀프 집 짓기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공사를 할 때 건물의 면적이, 연면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200제곱미터 약 한 60평 정도 돼요. 그 면적이 넘어가면 무조건 전문 건설업체에다가 이제 시공을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주택이 60평 이하인 경우가 많죠, 요즘. 그러면 대부분의 주택은 사실은 내가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도 직영이라는 형식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직영공사라고 하더라도 현장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그 현장 관리인은 건축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공사 현장 업체 가서 막 일을 배웠다고 무조건 내가 내 집을 풀 코스를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전기 공사는 직접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전기는 전기 업체가 와서 해야 되고 보일러나 설비도 그런 정도만 이제 외부인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공사의 관리를 전체를 내가 직접 하는 거. 셀프로 지은 집, 그 안은 어떨까요? 여긴 어느 분 집인가요? 아, 언니네 집이었군요. 아유, 현관 널찍하네요. 네. 같고. 저희 아내 집이세요. 천장이 진짜 높구나. 아, 네. 이거 몇 미터나 되나요? 5m요. 네. 언니네 세 식구가 오손도손 사는 집, 현관문을 들어서면 탁 트인 거실이 보이고요. 뭐까지 하나로 연결됐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웬만한 집 한 채 느낌으로. 평면은 굉장히 단순하네요. 네. 네. 물론 뭐 이제 집이 복잡할 건 없는 집이겠지만 네, 네. 이렇게 탁 나누신 의도가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셀프 시공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쉽게 지을 수 있고, 네, 좀 자신 없는 부분까 이제 고려를 한 거죠.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좀 단순하게 가면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좀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해서. 1, 2층 공간을 일직선으로 단순하게 배치한 집. 직접 짓는 집인 만큼 안전한 선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왜 부엌이 좀 작아 보이죠? 언뜻 보니까 근데 여기 식구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어찌됐거나. 근데 집에서 밥을 안 해 드세요? 아니 왜냐면 주방이 되게 심플해요. 그 이것 때문에 작아요. 좀 언니랑 약간 다툼은 아닌데 네. 이제 언니는 주방을 좀 커야 되지 않냐. 네. 내가 돈 많이 든다. 심플하게 작게 해라. 가자. 사실은 좀 불편해요. 좀 작은 게 처음에 의도는 미니멀이었는데 네.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니멀이 안 되더라고. 네, 주택에 사니까 뭘 많이 해먹고 네. 문제의 부엌 한번 자세히 볼까요? 비록 크기는 작지만 자매는 키에 맞게 조리대도 제작하고 인체공학적 배치를 했다네요. 이렇게 저희에 맞춰서 제작이 됐죠. 게다가 창도 많아서 요리가 즐겁겠는걸요. 이거 창문 열고 서로 막 불러요. 야, 김치 갖고 와 이러면서 같이 밥 먹고 할 때. 아니 그 조명도 되게 특이하게. 이거 연예인 조명. 연예인 조명. 이거 요리 조명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연예인 조명. 손님 오시면 키는 인테리어는 마음껏 못했지만은 조명만큼은 포기 못했다는 자매. 그러고 보니 전등에 꽤 신경 쓰셨네요. 언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골라봐. 그러는데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이제 동생은 이제 셀프 건축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상황이라서 전문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야 똑같은 건데 왜 골라야 되냐고 막. 나는 그래서. 싼 걸로. 셀프 시공의 가장 힘든 점과 좋은 점이 예산이 바로바로 추산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우리가 골조나 타일이나 뭐 도배나 할 때 이건 바로바로 즉시 입금이 돼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셀프로 하니까. 저희가 시공사나 건설사가 이렇게 끼면 저희가 나중에 후불을 드린다거나 중도금의 어떤 성격적으로 가는데 셀프 주택은 무조건 저희가 다 지불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좀 힘들었어요. 중간중간 많이 울었습니다. 부엌 맞은편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세요. 아 방은 넓. 저희 아 여기 옆방입니다. 창문이 예술인데요, 네, 풍경이. 네. 아 숲을 향해 창을 낸 이 방은 부부의 침실입니다. 매일 이 경치를 본다니 고생해서 집 지을 만하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화장실이 네. 화장실이 바로 있어요. 은밀하게 문이 없습니다. 어머, 진짜 문이 없는 거려? 아니 왜 문값이 부족하셨어요? 아, 네. 저희 집에 오는 사람마다 다 저희보다 더 걱정하시고 부끄러워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계하고 욕 많이 먹었어요. 언니랑 형부랑. 이게 뭐냐 아무리 부부라도.
근데 제가 문은 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문은 달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죠. 달 수 있는데 지금도 달 수 있죠, 사실. 근데 이게 필요하시면. 살다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안방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놓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문이 있는데 있는데, 네. 안방 화장실 문을 그냥 열어놓고 맞아요. 다니네요. 생각해 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문이 저희도 있긴 그랬던 것 해도 같아요. 그 대신에 안방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저쪽만 저기 샤워하는 데만. 1층에는 부부 침실 외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그 방 때문에 이 집을 지었다는군요. 아 여기는 이제 마을의 네. 입구가 딱 보이는 전망이 여기도 좋은데요. 누워서도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에 문턱도 없어 다니기 편하고 안전하겠어요? 아 여기 보니까 침대가 있고 TV가 있고 그리고 TV보다도 더 큰 아주 좋은 화면이 있네요. 여기. 아까는 저쪽은 자연의 풍경이었잖아요. 네. 안방에서 보는 네. 풍경은 여기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네. 활기찬 풍경이네요. 여긴 누구 네. 방인가요? 저희 이제 원래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아빠가 쓰셨던 방이고 저희 아빠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네. 요양원에 한 1년 가까이 지내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빨리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를 빨리 모시고자,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 이제 이 집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려 이 집을 지었다는 자매.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기 위해 가족이 힘을 모아 직접 집을 지었답니다. 이 거실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그 이 공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눈에 아빠가 원하는 가족을 다 보시니까 여길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저기 정원을 조그맣게 꾸며놨어요. 아빠를 위한 정원. 그게 이제 저 침대에 누우셔도 보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셔왔는데 한 얼마나 어느 기간 사셨어요? 한 달 달 정도 정도. 살고 가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딱 그 봄철, 봄이 좀 된 이른 봄에 이제 한 달 정도 보시고 딸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해서 아마 안심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나중에는 한 달이라도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빠가 떠나셨어도 언니랑 남은 시간을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를 추억하면서. 행복했던 가족의 추억과 함께 건축 탐구 계속해 볼까요? 이번에는 2층으로 갑니다. 2층은 1층 방을 따라 직선으로 공간을 배치했죠. 이곳이 가족의 작은 아지트랄까요? 사실 여기에 집을 지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언제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로요. 언니는 해녀학교 학생, 그 남편은 어부랍니다. 오늘 어떤가요? 뭐라도 건지셨어요? 소라, 해삼, 군소, 문어는 못 봤어요. 문어만 못 보고 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은 고기들은 뭐예요? 아, 이게 제주 사는 맛인가요? 오늘도 밥상이 풍성하겠어요. 벌써 동생네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잔뜩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뭐 잡았어? 우와. 나란히 집을 짓고 붙어 살다 보니 밥상도 거의 공유한답니다. 오, 이거 뭐 해 먹지? 우와, 홍해삼이네. 오래 먹게. 홍해삼이야. 우와. 아, 잘했다. 고생했다. 아, 오늘 저녁 맛있겠다. 사실 집짓기 1등 공신은 남편들입니다. 자매들이 계획하면 남편들이 실행을 했죠. 티격태격하면서요. 저는 집을 직접 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다못해 뭐 우리 스위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중요한가? 뭐 문의 색깔이 뭐 일일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 굳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그거를 서로 이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죠. 모든 바깥의 생활대는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마당새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관리 보수. 유지관리 보수. 이제 가족이 함께 지은 동생네 집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동생 집입니다. 아, 예, 선생님. 이 집은 또 어떨까요? 아, 역시 똑같군요. 쌍둥이 집이니까. 네, 여기는 동생 집입니다. 네. 아, 여기는 이제 소파가 있네요. 네, 소파가 저희는, 있고. 일단 문 색깔이, 문 하나 색깔이 좀 다르고. 네. 아이고,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 찾아보세요. 모양도 똑같이 짓더니 그 안도 쌍둥이인가요? 뭐가 다른지 좀 봅시다. 아, 쌍둥이도 이런 쌍둥이가 없네요. 물론 밖에 모양도 똑같지만 제가 막 쌍둥이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란성 쌍둥이는 좀 다른 데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와,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요. 뭐 문 색깔 정도 빼고는. 저희가 이제 집을 좀 뭐 타입별로 다르게 하고도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건축 비용이 저희가 예산한 것보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집이랑 저희 집이랑 같은 구조로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문도 똑같은 걸로 한 세트, 두 세트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네. 주문을 하는 거죠. 네. 그 제주도는 어떤 물건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하게 경우보다는 같은 종류를 2개, 4개를 하는 경우가 이제 비용 절감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볼 때도 구조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골치 하기가. 아플 필요 없이 빨리 네. 더 조금 빨리 하겠죠. 일은. 똑같은 구조니까 파악하기 쉽고. 집은 쌍둥이지만 각자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바꿨군요. 근데 동생 집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네요. 저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방. 아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뭔가 또 비밀을 숨겨놓으셨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이거는 저만 누릴 수 있는. 아, 정말요? 저희 집 안방. 여기까지는 똑같은. 대체 뭘 숨겨두셨나요? 제가 이 숲속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무슨 외국의 숲속에 네. 저의 개인 정원이라고. 거의 캠핑온 듯한. 네. 여기가 이제 삼나무인데요. 산 속에서 정말 오롯이 저희가 이제 산에 있는 이유가 이거. 와, 뒷마당이 숲이라니 이런 호사가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게 특별히 오늘은 더덕하고 더덕 잎하고 도라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오늘 먹는 걸로. 그냥 제주 바다를 식탁으로 옮겨왔네요. 오늘도 쌍둥이 집 식구들이 밥상 앞에 모였습니다. 똑같이 지은 집에 함께 모여서 하니 사소한 일상이 축제가 됩니다. 자매의 셀프 집짓기 대성공입니다. 아빠를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된 집이라고. 나에게 집은 아빠가 주신 선물이에요.